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번역 워크숍을 진행을 맡은 그리고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 소모임 스토리텔러즈의 지도를 맡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박주연이라고 합니다.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사실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냥 하기로 됐고요. 우선 이렇게 부천 레지던시 작가님과 그리고 번역가님을 만나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사실 저희가 뭐 교실에 박혀 있고 실제로 살아 숨쉬는 이런 작가님을 직접 만나 뵙고 질문도 하고 답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별로 없어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뜻깊은 그런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뭐랄까, 작가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시야를 넓게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번역이라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우리는 병아리밖에 안 되는구나, 갈 길이 멀구나를 느끼기도 했지만서 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이런 기회를 주신 담당자님께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가님과 번역가님 소개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자리에서 진행자가 소개를 하면서 뭐 경력 사항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저는 그냥 작가님들께서 직접 자기소개 좀 재밌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작가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온 그 재미국 교포 바이올리니스트 작가 뭐 선생님으로 트리샤 박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말이 좀 어려워서 좀 잘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제가 이때까지 그 제일 많이 했었던 건요, 그 바이올린이에요. 그래서 바이올린에서 줄리아드까지 그 졸업도 하고, 연주도 제가 13살 때부터 무대에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로 제일 이렇게 경험이 많았었던 거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글 쓰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이 있었고 되게 재미는 했지만, 바이올린을 이렇게 막 완전히 100%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생긴 그런 그 찬스가 생기면서 다른 걸 약간 이렇게 포기를 하면서 교육은 그냥 계속 음악만 생각하면서 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최건수부터 제가 그 글 쓰는 그 꿈이 다시 생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최근에 그 대학원을 다시 가게 됐습니다. 거기는 시카고에 있는 그 한국 유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 사익이라고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에서 제가 MFA를 땄습니다. 3년 전에. 그리고 작년엔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서 작가로 이렇게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길게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라가지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지만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아서 되게 깊은 마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그래서 이번에 아주 빨리 부천시에 대신에 덕분에 제가 다시 한국에 오게 돼서 너무 좋고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지영 번역가님께서. 네, 저는 번역을 이제 여러분처럼 영문과 대학원을 나오고 원래 라디오 방송 작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잠깐 이제 KBS 라디오에 있었어요. EFM에 그때 유열의 음악 앨범, 뭐 황정민 FM 대행진 이런 거 이제 서브 작가로 하고, 또 EBS에서도 잠깐 작가를 하다가 결혼하고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자마자 아마 이 번역 수업을 들으러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생각에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프리랜서로 찾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엄마가 일을 하셔서 집이 없었다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거, 문과 제가 좋아하는 거, 글 쓰고 책 읽는 거 생각하니까 이제 번역이라서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번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약간 방송작가보다 저한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그게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권 넘게 번역을 했고요. 네. 하다 보니까
페미니즘 쪽으로 많이 번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옥상계의 나쁜 페미니스트, 뭐 헝거, 뭐 다양한 약간 여성 서사 위주로 많이 번역을 해서 사실 이렇게 트리샤 박에 이런 종류의 에세이들을 많이 사실은 번역을 했어요. 네, 그래서 번역하면서도 즐거웠고 그리고 근데 또 제가 사실은 작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저도 트리샤 박처럼 문예창 작가를 한 학기 정도 다닌 적이 있거든요. 글 쓰고 싶은 욕구가 좀 계속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번역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제 에세이를 이제 2019년에 첫 권 내고 작년에 한 권 내고 올해 친구랑 공저한 거 해가지고 3권을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글 쓰고 책 읽는 일 해오고 있는 번역가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갈 텐데 행사 개요를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트리샤 박 작가님께서 자유 강연을 한 10분가량 해주실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원문이랑 번역본을 조금씩 맛보기로 읽으면서 두 언어,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어의 맛을 느껴보려고 하고 낭독을 마친 다음에는 이제 노지향 선생님께서 또 번역가이시고 이 작업을 같이 또 한번 해주셨으니까 번역 관련된 자유 강연 혹은 뭐 그냥 자유롭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10분가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사실 질문을 엄청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좀 길게 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면 트리샤 박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가 제가 쓴 지가 조금 됐는데요. 지금은 제가 작년에 풀브라이트 그 장학금 받은 이유가 제가 지금 소설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소설 쓰는 기가 시간도 걸리고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쓴 양이 한 300쪽은 있지만 그걸 어떻게 다 진짜 제가 이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길게 쓰는 건. 근데 제가 원래 되게 제일 자연스럽게 쓸 수 있었던 것이 약간 에세이 쪽이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락생기, Bad Feminism도 되게 인스파이어하는 텍스트고요. 그래서 이 텍스트가 사실 그걸 읽으면서 조금 약간 그 맛을 제가 조금 흉내는 그런 건데요. 그리고 원래 이 에세이가 처음에 이거 다 이렇게 제가 따로따로 3개를 짤막하게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가 약간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는 그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약간 저는 이런 에세이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braided 에세이라고 하고 아니면 약간 픽션하고 non-fiction의 하이브리드가 되는 것이 되게 저는 그런 책을 찾고 그런 책을 아주 재미있게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대화하면서 약간 픽션하고 non-fiction에서 그게 한국은 어떤지 전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그 라인이 점점 더 이렇게 가벼워진다고 하나요? 약간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남한테도 친구한테도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말 할 때도 우리가 약간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된 스토리지만 거기에서 또 어떻게 만드는 거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걸 다시 읽으니까 제가 지금 와서 이게 벌써 한 2년 전에 썼었던 거니까 지금 와서 다시 쓰면 또 다른 뭐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되게 묘하고 그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에세이 theme이라고 하는 건 되게 뻔하겠지만 저는 죄송합니다. 쳤어요.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랐고 우리 가족은 다른 한국 가족들처럼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거 아니라서 전 진짜 저는 미국에서도 제 나라 아닌 것처럼 느끼고 한국에 와서도 저는 한국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 나는 뭐지? 약간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근서부터 너무 좋은 건요. 약간 우리 Korean American, Asian American literature가 엄청 많이 이렇게 벌어지고 엄청 여기 이렇게 부천 디아스포라 그 상도 생기는 이유가 그게 엄청 더 많이 이렇게 작가들이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너무 좋지만
제가 이 학생들 나이 정도이래도 그때는 한국 스토리가 별로 없었어요. Korean American 스토리도 별로 없었고 왜냐면 우리가 다 그건 영어로 representation인데 우리가 우리 얼굴을 무대에서 못 보면 특히 미국에서 제가 저를 못 보면 제가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약간 느껴요. 약간 invisible하게 느끼면서 그게 사람한테 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제일 저랑 가까이 오는 스토리들은 다 중국, Korean, Chinese literature 아니면 Chinese American literature가 많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맥신 헝킹스턴 아니면 기스젠 뭐 이런 분들이 옛날서부터 좀 오래된 이렇게 오랫동안 쓰셨던 작가님들이 되게 그래도 그나마 조금 가까웠지만 그래도 또 중국이랑 또 한국이랑 문화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가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서 제가 고민하는 걸 어떻게 해서도 풀리려고. 그래서 에세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에세이는 프렌치 말이죠. 에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to try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라고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에세이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에세이는 그 답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도 그걸 혼자서 막 실험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에세이 폼이 되게 좋고 약간 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에세이 포맷이 엄청 다양해요. 네. 얘기 재밌게 잘 들었고, 사실 더 많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거는 이따가 Q&A 시간에 많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낭송을 한번 하면서 원작 듣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번역한 거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런 시간 가질까요?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왔을 것 같은데, 어디부터 볼 거냐 하면, 5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선생님 같다. 그죠? 5페이지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야. 5페이지에 you know what 하고 시작하는 You're actually really smart. 거기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You know what? You're actually really smart. I had no idea. You do this quiet, sweet Asian girl thing and hide who you truly are. This time, the friend is a woman, the mother of a small daughter. In the plush, candlelit confines of this downtown social club, the insult here is, once again, framed by what seems like a compliment. You are smart. But if ever there was a backhanded compliment, here it is. It feels like getting slapped, knuckle side up. In one misguided Dear Abby swoop, this woman insults my intelligence, my gender, and race in less than 30 seconds. And of course, the question I long to spit back at her is, why are these things mutually exclusive? Why does my demeanor, perhaps understated, perhaps subdued, negate the possibility of intelligence? I like being quiet. I like my softness. I like my gentleness. I like my girliness. I like my Asianness. And if there's an error in perception that these things cannot coexist with big words and actual opinions, why does she present this seeming contradiction as a problem on my part? This paradox is a product of her own narrow-minded perceptions, and yet she drapes it over me, dressing me in robes of deception and cunning. To her, I am the wily geisha, the shrewd dragon lady. And yet, I keep these thoughts to myself, and I clink glasses with her even as I file away this abrasion in my mind, throwing another log on the proverbial fire of my feelings of injustice, my rage. 자, 그리고 제가 저희 학생들이 번역한 버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거 알아요? 당신은 정말 똑똑해요. 전혀 몰랐네요. 당신은 조용하고 달콤한 아시아인 소녀처럼 행동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는 숨기잖아요. 어린 딸이 있는 엄마인 친구가 말했다. 번화가 사교 클럽의 호화로운 촛불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칭찬처럼 보이는 모욕. 당신은 똑똑합니다. 라는 모욕을 들었다. 애둘러 말하는 칭찬으로 나를 돌려 까는 느낌이었다. 손등으로 뺨을 맞은 기분이었다.
디어 애비 컬럼니스트스러운 조언. 그런데 잘못된 조언을 통해서 그 여자는 나의 지능, 성별, 인종을 30초 만에 모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난 그 여자에게 이런 반박을 하고 싶었다. 왜 그런 것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어째서 내가 얌전하고 온순하다고 해서 내 지성을 부정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나? 나는 조용히 있는 게 좋아. 내 여린 마음도 좋고, 나는 내 부드러움이 좋고, 내 여성스러움도 좋아. 나는 아시아인 같은 내 모습이 좋다고. 나와 같은 사람은 어려운 단어는 못 쓰고 자기 의견은 못 낼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라면 왜 그녀는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한 걸까? 이 역설은 그녀가 단순히 편협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뿐 아니라 교만하고 기만적인 태도로 나를 틀에 끼워 맞춰서 생긴 것이다. 그녀에게 나는 약삭빠른 기생이자 영리한 드래곤 레이디니까. 그리고 아직 난 이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그녀와 잔을 부딪혔고 그 와중에도 마음속에 난 스크래치들을 한켠에 밀어놓고 내 안의 불의에 대한 내 감정이 만들어낸 불 속으로 장작을 하나 더 던져 넣었다. 나의 분노. 뭐 이렇게 끝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낭송을 한번 해봤는데 같은 내용인데 물론 저희가 약간 번역하면서 실수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같은 내용인데 언어가 달라지니까 또 들리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번역을 한 것까지 들으셨는데 같이 또 피드백도 주시고 했었으니까 노재영 선생님께서 또 자유롭게 강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이 부분이 너무 재밌죠. 근데 그 영어 번역은 이게 원문 영어랑 한국어랑 너무 달라요. 그거를 알잖아요. 맞아.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셨어 번역하는데. 네. 이거 한 페이지 정도만 해도 금방 할 것 같거든요. 영어를 보면 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걸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이 이상하게 일단 동사부터 앞에 오는데 이 동사를 어디다가 위치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1차 번역을 약간 직역은 아니라도 직역은 제가 안 하죠 무조건. 근데 한 다음에 이 원문 좀 없이 이거 문장을 보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근데 그때 이제 조금 이상한 부분은 원서 다시 보면은 오역은 어색한 건 분명히 오역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다음 다시 보면서 영어가 이렇게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찾아내는 거죠. 뭐 고민하는 것도 다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쫙 읽으면서 탁탁탁탁 문장 같은 거 고치고. 근데 또 중요한 게 한국 그 어떤 단어의 뜻이 뭐랄까 도대체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경청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 단어 하나에 매달린다기보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두 개의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두 개의 단어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부사를 넣어도 되고 조금 더 자유롭게 정말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눈치 있게 캐치해서 이걸 우리말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거리를 조금 두는 게 좋아요. 읽는 거는 굉장히 자세하게 읽지만 이걸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영어에 너무 얽매이면은 이게 안 읽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직역 의역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이렇게 뭐 논란이 되진 않아요. 어쩔 때는 직역처럼 해야지 더 매력적인 문장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많이 고쳐야 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번 읽을 때 잘 읽혀야 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신 걸로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주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많이 생략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나중에 세 번째 읽을 때 싹싹 지워주면 굉장히 또 자연스러워지는 이게 또 요령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보니까 네. 여기 지금 화면에도 띄워져 있는데 이 대화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신 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나름 자연스럽게 한다고 했는데 훨씬 더 오히려 번역가님께서 하신 번역이 더 요즘 애들이 나누는 대화 같고 우리도 요즘 애들인데 그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게 모두 그 애를 무서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둘 다였다 이렇게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무서워하면서 부러워했다. 이게 더 그렇죠. 둘 다였다. 둘 다가 복합된 감정이었다. 그렇게까지 옮기지 말고 그럼 내가 어땠을까? 무서워하면서 부러운데 이렇게 섞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그리고 저는 좀
이게 반찬 얘기가 너무 맛깔스럽게 등을 소개돼 있잖아요. 이때 번역할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의성어 같은 거를 넣으셔도 돼요. 그 정도는 넣어도 괜찮으시죠? 네네. 그러니까 바삭바삭 멸치볶음, 뭐 아삭아삭 콩나물. 저는 좀 좋아해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파릇파릇 이런 단어가 없다고 해도 약간 왜냐면 이 글 전체가 약간 젊고 재치 있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줘도 너무 내가 지금 너무 의역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 것도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새로 말투를 한번 생각해요. 전학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게 되죠. 새로 전학 온 애가 지금 점심들 구경 좀 할래? 이런 식으로 한번 말로 해보는 거예요. 대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슬라임 같은 거 그대로 쓰고 싶죠. 유행이지만. 하지만 갑자기 들어보면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물 덩어리로 그냥 슬라임이 맞긴 한데 그것도 괜찮은데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오메트릭인가? 지오메트릭. 그거를 저는 생각하기에 이게 도시락 반찬이 다 흩어지니까 이게 너무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게 꼭 뭐 육각형이니 오각형이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텅 비어버린 그런 상태가 중요하니까 이제는 텅 비어버려 네모반 듯한 형태만 남은 도시락 그냥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생각하면은 이게 무슨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껍데기만 남아버린 게 지금 우리한테는 들어와 있거든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잔인한 행동을 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정말 깊숙이 들어가서 장면을 계속 상상해 보는 것도 저는 번역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페이지 그다음에 스탠드업 코미디언 얘기 나올 때 네. 굉장히 재밌는데 저 같은 경우 스탠드업 스포트라이트 하는 쇼가 있다. 우리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가로를 쳐놓고 주석을 달아주면 좋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거는 그냥 앞에다 그냥 제가 넣어요. 설명을 그냥 짤막하게. 아주 짤막하게 본문에는 좀 없지만 여기서도 찾아보니까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주석을 하셔도 좋고 저처럼 그냥 다양한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이 나오는 스탠드업 스포트라이트 쇼를 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우리 독자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한 일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개그 콘서트가 들어갔다. 그러면 미국 번역가가 잠깐 앞에 소개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렇죠.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람들한테 당연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읽기 편하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하신 거 보면은 문장이 좀 안 이루어져 다루 우리나라는 좀 되게 심심하긴 한데 거의 다루 끝나잖아요. 뭐뭐 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문장이 마무리가 안 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 같은 사람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바로 끝내주시는 게 완성이 되는 느낌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셨던 게 그리고 저도 많이 들었는데 복수형 단수형을 한국인들이 복수형을 많이 쓰는 걸 강조를 했으니까 여기도 할 때 마약들, 대마초들, 코케인들 이렇게 하는 게 재밌기도 굉장히 유머러스하면서도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봐야 되는 거야. 이거를 얼마나 이걸 어떤 콩글리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복수형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드래곤 레이디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이 정도는 원문을 써주고 약간 왜냐면 너무 유명한 개념이니까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때 찾아보니까 굉장히 루시 리우가 자기 드래곤 레이디로 표현돼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았다고 얘기도 있고 맞아. 그 번역이 즐거운 게 이런 잡다한 지식들이 굉장히 생겨요. 몰랐던 것도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시지만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것들 하면서 이런 거였구나. 다시 한번, 이게 영화에서 아시안들이 이렇게 표현됐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니까 재밌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넘어가면, 그리고 분명히 있었는데, 그 시스템, work for me?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걸 이제 we make the system work for us? 약간 이런 느낌의, 맞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그대로 하면, 우리에게 시스템이 뭐라고 하셨더라? 여러분들은 저희는 뭐라고 했었더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했고 사회적 시스템이 우리를 위해 작동하도록 만들었어라고 굉장히 열심히 직역을 했습니다. 저희는. 근데 대표적인 게 이게 우리말다운 건 어떤 거라면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저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봐도 아무래도 어색해.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인가? 그럼 생각해보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가고 약간 아시안들은 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스템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했다. 그 얘기잖아요. 작동하도록 만들었다가 아니라 유리하게 좀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그 시스템에 잘 적응해서 그쵸? 성공했다. 네. 뭐 이렇게 해도 그것도 괜찮겠네요.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요중에 또 이제 그래서 오리엔탈 여기 또 맞아. 아까 그 남자친구가 얘기할 때 동양인 오리엔탈을 강조할 때는 오리엔탈을 써줬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뭐 또 국스가 뭐예요? 국스? 국스라고 해야 되나? 국스. 국스가 이렇게 racial slur. racial slur. 여기 그래서 이거를 그냥 써줘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건 있었고 제가 많이 들은 거는 칭칭총인가? 그렇죠. 이걸 그래서 칭스를 그냥 칭칭총이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다. 근데 근데 이렇게 가로치고 설명 붙여줘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접하면은 번역할 때 활용이 되긴 하죠. 근데 국수는 안 들었는데 여기서 만약 더 나가면 그래 노랭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더 할 수는 있겠죠. 내가 만들어내가지고 되게 모멸감 느껴지는 단어인데 많이 쓰는 거 노랭이, 노랭이 칭칭총, 찢어진 눈 이런 말 듣는 거.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그러니까 조금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제가 한번 그걸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알기는 한국 있잖아요. 국수가 그 국에서 나온 중국. 그렇구나. 거기서 나온. 그래서 너는 다 국수야라고. 네. 정말 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군요. 그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 너무 The last 좋으니까. 여기. The very last one. And hearing Margaret Cho imitate her own mother made me feel less alone in loving my mother in the full glory of her incorrectness. 너무 멋있는 문장이라서 그 마지막이니까 막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저도 어떻게 힘을 줄까? 근데 아니 힘을 준다기보다 말하고 싶은 게 뭘까? 근데 외로운 거는 두 번째고 제가 볼 때는 엄마의 인코렉트니스가 그 자체로 되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뒤로 외로움이 마지막에 가면 내가 외롭지 않았다는 게 강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건 엄마의 그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엄마의 언어 역량은 플레이버. 근데 나름대로 먹과 향기가 있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마가렛 조가 자신의 엄마를 따라할 때 외롭지 않았다. 한번 끊어줬어요. 그냥. 그리고 그 불완전함으로 인해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런 느낌 맞나요? 왜 외롭지 않았는지를 약간 더 설명을 해주는 작업이 있었네요. 인코렉트니스를 만약에 근데 틀림으로 번역을 우리나라에 딱 맞는 단어가 약간 없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불완전함으로 한번 영어가 불완전했던 거는 맞으니까 그러면은 하니까 좀 약간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글로리 막 full 글로리 이거 영광스럽다고 해야 될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서 그 글로리를 꼭 영광스럽다는 말 한국어 직역하지 말고 빛나는 거를 넣으면 어떨까? 그리고 아름답다는 거 우리 한번 넣으면 어떨까? 이렇게 그러니까는 하시면 번역이 굉장히 더 한국어스러워지고 읽는 사람도 정말 이 원어에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영광스럽다기보다 아름답고 빛이 난다. 그러니까 두 단어로 바꾸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우선 출판 번역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걸 초 편집자님 한 번 보시고 다듬고 수정을 한 번 계속하고 한 3번 정도 돌아요. 그렇군요. 책 한 권 나오고 번역 너무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번역하면서도 너무 즐겁고 저도 진짜
너무 영광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많았었던 것 같은데 질문을 돌아가면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에 재학 중인 영어 영문학부 4학년 이예진이라고 합니다. 작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에세이 초반부의 주인공의 초등학교 시절과 비교해서 현재 혼혈이나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이 좀 달라진 점이 있는지, 뭐 코로나나 케이팝 또 시대에 따른 인식의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한 사람이라서 my only single opinion이라서 좀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100% 저랑 agree를 안 하겠지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 여기 있었던 것처럼 제가 아기 때만 해도 한국 나라에 대한 그게 있다고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중국 아니면 일본 그게 다. 근데 아시아란 자체가 제가 어디서 읽어봤는데 그 안에 그 26컨트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시아라는 나라가 우리 그 세계적인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다 그냥 아시아의 밑에 이렇게 들어가려면 좀 너무 좀 아쉽고 그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K-팝이나 K-뷰티, K-컬처가 이렇게 뜨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게 proud of 하고. 근데 대신에 또 두 번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 K-뷰티, K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어디서 나오는 역사를 보면 그 예를 들면 K-팝도 팝뮤직도 사실 이렇게 미국의 흑인 사람들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팝 뮤직이. 그리고 K-뷰티도 그 뷰티 스탠더드가 어디서 나오는 뷰티 스탠더드? 우리 한국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갈 길이 좀 아직 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코비드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되게 험하게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막 이렇게 맞고 죽은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아직도 뭐 조금 좋아졌다고 왜냐면 유튜브가 있는 자체가 우리가 다양한 우리 몸으로 다른 나라 갈 수 없어도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또 유튜브가 있어서 우리가 또 우리 버블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냥 듣고 싶은 내가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그 politics 쪽에 되게 큰 이슈예요. 왜냐면 너무 스플린터가 되면서 이렇게 다양한 그게 있으면서 내가 만족하면 된다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근데 또 제가 알기는 제가 아시는 그 아이오와 미드웨스트 진짜 시골에 있는 그 대학에서도 한국어 배우고 싶은 학생들 너무 많이 있어서 웨이팅이 장난 아니에요. 이야. 웨이팅이 너무 지금 리스트가 이만하죠. 네. 그래서 두 개 다 이렇게 좋아지면서 또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갈 길이 아직 멀고 근데 너무 저는 희망이 있어요. 네. 또 다른 질문들 많으니까. 안녕하세요. 같은 학교 재학 중인 황자연입니다. 마가렛 조 외에도 혼혈 아시안 이민자들에게 힘이 되는 유명 인사가 있는지 궁금하고 런치박스에 언급된 마가렛 조의 스킷 외에 또 다른 좋아하시는 마가렛 조의 스킷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가렛 조는 제가 사실 그때 그때 봤던 것이 너무 와닿았던 거죠. 그 순간에서 왜냐면 상상도 못했던 갑자기 그래서 그분이 옛날 했었던 코미디 말고는 최근에 했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마가렛 조가 되게 약간 파이어니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옛날에 1990s쯤에 All American Girl이라고 시트콤이 생겼었는데 그게 우리가 다 너무너무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었고 얼마나 헐리우드에 가서 이게 차별을 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요즘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약간 너무 일찍이 생겼던 시트콤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예를 들면 에이전 아메리칸 커뮤니티도 실망하고 그냥 평범한 미국 사람들도 그게 이해를 못하는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 시트콤이라서 본인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었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서부터 이 동양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 분들도 점점 더 많고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양 사람을 보려면 진짜 그 뉴스 앵커 말고는 없었어요. 진짜. 그래도 뉴스 앵커가 있었네요. 있었어요. 웨스트 코스트에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 우리 코스트. 아빠가 제가 기억하는 건요. 웨스트 코스트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잠깐 살았는데 거기에서 트리샤 토요타라고 어떤 일본 여성이 있었는데 아니 트리샤네. 트리샤예요. 스펠링도 저처럼 똑같이 트리샤. 그래서 우리 아빠가 항상 그분에 대해서 트리샤 토요타도 있다. 근데 그만큼 없어서 그 사람은 또 일본 여자고 Japanese American이고 그래서 그런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요즘은 엄청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최근서 들었던 거는 셰잉 웽이라고 S-H-E-N-G 웽 W-A-N-G 넷플릭스에서 나오는데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에이션 아메리칸 그거에 대해서 막 살짝 다르게 얘기를 한다고 하나 아니면 거기에 포커스를 안 하고 그냥 나는 인간, 나는 사람. 왜냐하면 그것도 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쓰고 생각은 하지만 또 소설 쓰는 거에 대해서 또 힘듦이 생긴 이유는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약간 I have an Asian body니까 무조건 Asian 스토리에 대해서 쓰겠다. 그리고 어떤 그 작가들은 Asian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는 스토리를 써야만 그게 재밌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이분도 제가 이 생웽을 왜 좋아하는지 그런 트라우마가 없어. 그냥 나는 인간이고 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중에 끝에 가서 잠깐 자기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약간 마거릿 초는 그런 스토리가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걸 우리가 알았어야 됐었던 거지. 근데 요즘은 예를 들면 엄마 아빠에 대해서 항상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액센트를 안 쓰는 분들도 많고 왜냐하면 우리 액센트 있든 없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냥 통역을 하면 되니까 내용이 더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거 들어있는 컨텐츠가 더 중요하지.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그냥 되게 스윗해요. 생웽이 코미디가 되게 자기 억울한 거에 대해서도 되게 스윗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엄청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엘리 왕이 되게 그 엘리 왕 제가 좀 너무 야해서 조금 듣기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것도 약간 그 동양 여자 스테레오타입을 깨뜨리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계속 말하면 끝도 없고. 근데 되게 열심히 하시면 되게 미래가 되게 희망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또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부 2학년 조수린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뭐 차이니스 아메리칸들이 쓴 책이랑 작가님이 하고 싶었던 삶의 얘기랑은 조금 다른 면도 있다고 하셨고 트리샤 토요타는 또 같은 동양인이지만 일본인이니까 또 차이가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내 다른 동양인들에 대해서 런치박스에도 뭐 바이올린 선생님이라던가 뭐 클래스 학생들이라던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럼 미국 내의 동양인들이랑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커넥션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네. 다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삼재로 이게 되게 사이언티픽한 리서치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그냥 겉으로 삼재로 보면 중국, Chinese American, Japanese American은 서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분들이 그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조금. 네, 살짝. 그래서 그런 건지 네, 서로 이렇게 더워지면서 더 커질 가능이 더 빨리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쟁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이. 근데 그게 어렵죠. 어려워요. 네. 그리고 한국 역사에서는 한국이 너무 많이 이렇게 당했었던 그 역사가 많아서 그것도 이해가 가요. 왜 서로 이렇게 경쟁이 막 심하고. 왜 더 강한 연대가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답을 역사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또 질문 많이 있었죠? 네,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부 1학년 남경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도시락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한국식 도시락을 가져가시고 놀림을 당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브라운백 런치를 가져가셨고요. 네. 이제 그 브라운백 런치를 가져가시고 나서 놀림이 좀 덜해졌나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되게 이렇게 글 쓰게 되면 알겠지만 제가 옛날에 고등학생 때 제가 글 쓰기 시작했을 때 되게 제가 친하게 지냈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보고 나중에 네가 소설 픽션 쪽으로 쓰게 되면 희한하게 이렇게 내가 쓰는 것보다 이렇게 스토리가 나를 쓰는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살짝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런 시츄에이션 있긴 있었지만 제가 좀 더 과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메타포를. 그래서 여러 제가 당했던 그걸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대로 제가 말씀하면 별로 재미가 없고 그게 포인트가 안 가요. 되게 애매하게. 그래서 그리고 이건 약간 저 친구들도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너무 희한하죠. 이제는 좀 억울하고 장 보러 미국에서는 홀푸드라고 되게 유명한 그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는데 거기서는 포테이토 칩도 김치 포테이토 칩이 나와요, 이제. 맞아. 네. 그래서 요즘은 한국 음식에 대한 너무 그게 많은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땐 그걸 가지고 막 놀렸죠. 냄새도 나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대답하면 좀 낮았죠. 낮았죠. 왜냐면 제가 그거에 컨폼을 해서 제가 어시뮬레이트를 해가지고 제가 따라간 거죠. 근데 그리고 엄마가 사실 진짜 그 안에다가 멸치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제가 기억을 안 하는데 이제는 제가 이걸 쓴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것도 약간 메타포를 제가 하나 넣은 거죠. 브라운백 이렇게 들춰보니까 멸치가 들어있었다. 스파게티오스랑 오리오스 이렇게 되게 그리고 제가 스파게티오스는 먹었던 걸 생각을 하는데 오리오스는 항상 그냥 샌드위치나 뭐 이런 거 되게 평범한 아메리칸 런치 가져갔었겠죠. 근데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아메리칸 브랜드를 좀 쓰려고 오레오라고 적으셨구나. 네, 오레오라고 이런 걸. 왜냐면 그냥 샌드위치나 포테이토 칩을 넣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덜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멸치도 그거 넣는 이유는 그래도 나는 속아는 한국 사람이고 내가 우리 엄마 좋아하는 요리도 그거는 내 진짜 모습은 나 엄마 도시락을 먹고 싶다.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난 진짜 우리 엄마 사랑해. 엄마도 애가 놀림 당하고 오고 막 이걸로 싸줘 애들이 먹는 거 싸줘 하니까 마지못해 싸주셨지만 우리 트리샤는 한국 사람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멸치를 밑에다가 몰래 넣어놨다. 그런 의미죠. 네, 그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낮있긴 낮았는데 또 제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약간 조절했다고 하나? 그렇죠. 오케이. 또 다른 질문. 그럼 이제 연계된 질문인데요. 그 도시락을 브라운백 런치를 바꾼 이후에 나중에 좀 시간이 들어서 자신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인식한 후로도 좀 한국식 도시락을 가져가게 되셨는지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도 그런 비슷한 차별을 받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 도시락은 이렇게
가져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나중에 학교를 옮기면서 이제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네. 아니면 이렇게 섞어서 뭐 예를 들면 김밥이랑 쿠키 같이 가져가든가. 네. 하이브리드 런치를 약간- 싸가지고 가셨구나. 근데 사실 이런 차별에 대한 진짜 생각을 이렇게 체감수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vocabulary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되게 애매해요. 애매한데 이거 내가 그냥 예민하나?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약해서. 그래서 항상 그게 나한테 그냥 돌려서 그래서 그냥 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네.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면 그냥 세상이 달라요. 이제. 네, 세상이 달린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아까 사실 비슷한 말씀을 잠깐 해주시는 걸 듣기는 했었는데 번역하다가 도저히 진짜 모르겠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는 어떡할까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I can't even deal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뭐 검색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신다고 했었는데 유행어나 일상 언어 같은 거는 사실 뭐 사전에 등재되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좀 빠르게 쌓이는 언어들을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수능을 봤는데 킬러 문제는 넘어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킬러 문제가 안 풀리면은 그걸 20분 동안 붙들고 있다가 다른 거를 못 하니까 솔직히 어떤 거는 해결이 안 되면 그래 좀 약간 의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근데 그거만 붙잡고 있으면 저희도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래요. 그냥 이거 약간 정확하진 않은데 이거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완벽할 수는 없고. 근데 뭐 최대한 검색하고 정말 작가 뭐 이렇게 연락이 되는 경우는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원저자한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쩔 때는 왜냐면 여기에 너무 하루 종일 한 단어 갖고 고민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그 시간을 차라리 다른 문장을 자연스럽게 하는 데 쓰자. 그러면은 한 군데가 틀렸을지 몰라지만 전체적인 완성도는 높아지니까 그냥 거기에 기대를 걸자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물어봤는데 I can't even deal은 약간 아우 짜증나. 왜 이렇게 많이 와? 이런 느낌이었대요. 요요마 콘서트잖아요. 그러니까 요요마 콘서트니까 동양 사람들이 특히나 많이 와서 그 어셔들이 약간 짜증이 난 거야. 왜 이렇게 아우 정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말이었다고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셨답니다. 그렇습니다. 또 번역가님께 질문 있으면 하고 저 약간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불편하시면 대답 안 해주셔도 되는데 번역을 그때 그 임신과 출산하신 다음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다른 일을 같이 겸업을 하신 건 아닐까요? 저희 중에 프리랜서 번역가를 꿈꾸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진로 고민이 또 있어가지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번역보다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 번역가가 정말 재밌고 보람도 있고 자기가 가진 거를 막 활용할 수 있고 좋은 일인데 생계로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번역가를 추천드리고 싶은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왜냐면 우리나라 출판계가 일단 인구수가 작고 한국어 인구가 적다 보니까 아무리 출판사들이 애들 써도 책이 안 팔리니까 번역가들이 이제 인세로 계약을 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실 이제 오늘 번역한 게 한 원고지 40매 정도 되는데 그게 저 최고율로 받아도 20만 원? 15만 원? 15만 원이에요. 그걸 근데 하루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번역을 업으로 삼으면. 그래서 책을 적어도 한 2달에 한 권은 끝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게 20, 그러니까 이게 40매니까 보통 1000매거든요, 원고지? 원고지 10매가 이거에 25배 정도 되는 거를 한 달이나 2달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품성을 살리고 뭐하고 할 때 너무, 예, 그래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기본적인 생활비가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우리 집안의 가장이 아니라고 해도 이 문제는 되게 심각해지는 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게 계속 열패감 같은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는 일이. 그래서 주변에 이제 번역가들도 예전에 비해서 이제 번역료가 오르지 않고 하니까. 근데 그래도, 번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과외나 뭐 이런 일을 다른 일을 좀 약간 그러니까 병행을 하면서 번역을 하다가 전업 번역가가 되면은 정말 사실 자기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서 일을 많이 해야지 돼요. 번역만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교수님이 번역을 하시면 1년에 한 권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수 근데 있겠죠. 저는 번역을 하려면은 1년에 6권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책이 오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트리샤 같은 책 같은 뭐 이런 우리 선생님 쓴 책 같은 거 보면 좀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래 2달에 한 권 할 수 있는데 경제학과가 쓴 남자 그런 책이 만약에 정말 근데 세계 때문에 만약에 해야 되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이 쌓이니까 제가 좀 좋은 게 그런 거긴 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번역가는 아니라도 프리랜서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생각하시는 게 자기의 글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번역은 어떻게 보면 2차적인 거라서 이렇게 계속 대우가 오르진 않지만 자기 콘텐츠가 있으면 이게 저도 글을 썼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올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근데 번역이 근데 너무 좋은 게 두 가지 어떤 굉장히 살아가는데 중요한 능력을 유지하게 만들어요. 그게 영어하고 글쓰기거든요. 이거 두 개만 확실히 있으면 회사에 가더라도 글을 잘 써야 되고 영어는 뭐 제가 뭐 회화를 잘하진 않더라도 어떻게든 영어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꼭 번역으로 어부를 찾지 않으시더라도 번역에 필요한 기술 두 가지 영어하고 글쓰기만 굉장히 잘하셔도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가는 정말 어떻게 좀 추천을 하고 싶어도 왜냐면은 그리고 되기가 은근히 또 힘들어요. 그러게요. 그런 것도 여쭤보고 네. 싶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이제- 하면 번역가가 될 수 있는 네. 건가요? 나중에 그래도 자리가 있으면 이제 얘기는 해드리는데 네, 저희 다음에 네. 또 만나기로 네. 했으니까 네. 다른 작품 네. 가지고 그때 더 자세히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건지 대학원을 꼭 가야 되는 그렇죠. 건지 네. 뭐 그런 거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담인데 작년에 타카미 선생님 이제 번역가이신데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얘기하셨던 게 자기는 그래도 한국 번역가들이 좀 부럽다. 왜냐면 커버에 작가 그렇죠. 밑에 이름이 딱 하고 들어가니까. 근데 미국 시장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대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책을 냈는데 내 이름이 안 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어서 딱 와가지고 서점에 가서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미국은 그런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요율도 높지도 않고 미국 번역가들 사정도 심각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분도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시고 네. 그리고 번역하시고 그렇게 네, 활동하시는 그런데 분이었어요. 유럽 번역가들은 좀 괜찮아요. 그러면 대체로 모든 게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너무 제가 꿈이에요. 이렇게 저도 어떻게 제가 한국말이 너무 짧아서 제가 혼자서 번역을 못 할 수 있을까 생각은 드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제가 저를 위해서 해주셔서 정말 교수님한테도 고맙고요. 네,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에 재학 중인 영어 영문학부 4학년 이예진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랬는데 제가 번역되지 않은 단편 소설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단편집을 읽는 게 처음이어서 보통 제가 읽는 소설들은 보통 번역이 되어서 나온 버전인데 원문을 읽고 스스로 번역을 해보는 과정이 있어서 이 길이 나한테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번에 번역가님이 주신 조언도 바탕으로 해서 제 꿈을 앞으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부와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부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3학년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원작자분께서 트리샤 박 선생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고려를 해서 소설을 쓰는 거에 집중을 하신다고 하셨던 게 인상 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2학년 재학 중인 조수린입니다. 저는 번역이나 문화 콘텐츠 쪽은 아니고 그쪽은 아니고 저는 법학을 복수 전공으로 해서 로스쿨은 아니고 법률 사무원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번역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번역이라는 것도 영어라는 것과 글쓰기는 꼭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 함양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영문학부 20학번 황다연입니다. 동아리에 들어가면 이제 약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지금 이거랑 살짝 결이 다르긴 한데 설화를 번역해서 그거를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리면 해외에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주제로 동아리를 가입을 했는데 지금 다른 주제로 번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알에서 나오지 못한 상태인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새는 힘겹게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 개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번역을 하면서 번역일 뿐만 아니라 제가 영문학과를 나와서 그 앞으로 뭘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저는 투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취업이란 분야랑 나중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투쟁의 시작을 연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부 1학년 남경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자리를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바이올린 연주가 엄청 감명 깊었어요. 평소에 이제 유튜브로나 그런 거로만 들을 때와 다르게 직접 들어보니까 또 그 맛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한 17년 정도 영미 도서를 출판 번역해온 노지양 번역가라고 합니다. 오늘 학생들도 번역이 처음이겠지만 저도 이렇게 직접 원저 번역한 지 정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된 글을 가지고 원저자를 직접 만나서 번역 얘기를 하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그때 이제 들었던 설명보다 직접 해보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새롭고 너무나 좀 알차고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예.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한국에 다시 빨리 올 수 있는 그 찬스가 생긴 자체가 너무너무 제가 막 말도 못하게 표현도 못하게 좀 기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천 City of Literature가 저를 이렇게 뽑혀주셔가지고 전 정말 너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진짜 오고 싶은 나라니까.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글을 쓴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제가 좀 운이 좋아가지고 레지던시를 조금 여러 개 했지만 대부분 다 미국에서 했으니까 한국하고 미국. 그래서 저는 와서 부천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뭐라 하죠? 시티 자체가 너무 좋고요. 서울에도 작년에 제가 많이 뵀던 분들도 다시 만나게끔 하니까 너무 좋고요. 여기 도서관도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제가 지금 막 사진 찍고 왔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를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한국말이 좀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죄송하지만 일단은 부천이 이렇게 제가 돌아서 이렇게 부천에 구경을 하니까 너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렇게 시인 같고요. 앞으로서도 미래에 되게 큰 이렇게 리터리 센터가 되기로 바라고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소설 낼 때 다시 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부천에 꼭 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계시는 젊은 분들이 또 글 쓰시는 분들 꿈이라고 하면 힘들지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화이팅! 저도 같이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